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세기 만에 해체가 됩니다. 방첩사.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기무사, 기무사에서 방첩사. 이번에는 이제 폐지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안보사, 기무사, 방첩사의 역사라는 게 말씀 잘 해주셨지만 사실 군사 쿠데타와 뭐 사찰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 전 진작 이런 기관이 계속 민주사회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적시에 해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체되고 뭔가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첩사의 본업은 사실 안보 기능인데 요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게 조롱하는 게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안보 기능이 있기는 아니 왜냐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 예. 정부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무인기 같은 거 막 침투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방첩사에서 미리 감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던가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서울 한복판까지 뚫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야 하는 안보 기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런 거나 준비했던 기관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보 기능 물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꼭 군 부대 형태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 일부 기능들은 뭐 국방부에 설치한다든가 예.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편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보니까 국방부의 직할 네. 기관인데 그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네. 이제 안보 수사를 맡는다. 네. 그리고 방첩 정보도 그대로 두는 거죠. 그 역할도.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갖춘 국방안보정보원이 맡는다. 네. 예. 이 국방안보정보원 신설해서 방첩 기능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군부대를 202 특공여단이라는 곳에서 복무했는데 그러세요? 후방에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부대였냐면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하는 간첩이죠. 무장공비들이죠. 예, 예. 그거 탐색 경멸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군사 정보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방첩사로부터 들을 필요는 없어요. 국가정보원이든 뭐 국가안보정보원이든 방첩 기능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적시에 제대로 탐지가 돼서 해당 부대에 전달만 돼서 어떤 임무가 수행만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방첩사, 기무사 이런 형태로 군 부대가 이걸 맡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전문 인력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되는 기관을 만들어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네. 기관을 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겨서 국방안보정보원을 둔다. 네. 요 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민간인에게 기관장을 맡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께서 지금 뭐 병 출신 최초의 국방부 장관인데 뭐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일을 오래 하셨고 국방이나 안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민간인이긴 하지만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 거고 그렇게 돼서 시스템화 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국정원도 방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계속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 내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도 지금 내란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은 믿을 만한 데고 방첩사는 뭐 못 믿을 기관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예. 번째로. 그래서 국정원에 다 일관시켜서 힘을 키워준다라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정원의 기능이라는 건 국가 전체의 정보를 관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왜 드라마 수리남 같은 거 보면 해외에서 뭐 마약 수사 같은 것도 하고 산업 스파이도 잡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첩사, 기무사, 안보사는 뭐였냐면 군 내의 군사 기밀 관련, 군 내의 방첩 관련 정보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택티컬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군사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이거든요. 아. 거기에 군사 기능까지 엎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그 분야로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좀 기밀 사항도 있고 하니까 네. 국방 분야만 따로 떼어서 안보 네. 정보원을 만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군사 기밀이나 뭐 작전 기밀이나 이런 것까지 국정원이 다 다루게 한다는 게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고 또 업무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방첩사가 안보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그걸 국방부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의 조사 이 권한, 뭐 조사본부의 권한이 너무 이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관 하나, 뭐 정부 부처 하나에 너무 권한이 확대되는 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잘하지 않죠.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정 부대의 원스타 정도 되면 이를테면 연대나 여단의 뭐 원스타 투스타들은 그 부대 왕이거든요. 예. 근데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는 발의 체입니다. 그냥 별 하나, 별 두 개는 그냥 발의 체이거든요. 예. 힘이 일선 부대보다 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 조사본부를 내면 사실 권한이 약화되는 거죠. 음흠. 그 어떤 부대장이 뭐 세평조회나 이런 걸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장성들이 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 국방부에 두면 오히려 더 그게 약화되는 게 있고 또 국방부 장관은 매주 이 국무회의 가서 그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거고 국감에 나가야 되는 예.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는 게 오히려 이 방첩사의 기존 권한이 더 확대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히려 민간 통제가 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검찰 개혁처럼 네. 요것도 어찌 보면 국방부라든지 우리 안보 관련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이 방첩사 기능을 이제 이관받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떤 감시나 통제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첩사령관 3스타잖아요. 예.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내에서 뭔가를 지시하면 그 병사들이 따라야 돼요. 그거 아하. 감히 뭐 이렇게 방첩사령관이 시키는데 아, 그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국방부 내에서 조사본부장이 하려면 위에 다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관실 여기 이제 통제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공수처라든가 뭐 수사기관들 견제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수처라는 데가 군부대 내부에 들어가서 군인들 수사하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군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놓는 게 더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정부에서 이제 설명하거나 설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여쭤보는 이유가 방첩사 해체한다고는 하는데 또 네. 다른 이름으로 이제 예전에 기무사에 대한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2014년에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성향 분류를 한다든지 네. 2017년에는 계엄 문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또 나중에 안 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개편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윤석열 뭐 결심 선고가 공파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이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군인들이 어떻게 단죄가 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군 뭐 어수선하겠지만 아마 아직도 어수선하겠지만 이런 일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국가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 예, 일단 그렇죠. 그 측면에 하나가 있어야 될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뭐 세평조회라든가 정보를 모으는 그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제 비대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 방첩사의 해체를 통한 기능 개편은 역할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아주 없을 거라고는 말을 못하고 우리가 계속 감시와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덜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 좀 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은 방첩사가 자체 내부 인사를 추진 중이다. 이거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사 추진하면 인사 이동 시에 과거의 자료들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자기들이 해산이 되는 상황이고 군 자체가 지금 내란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 청산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디테일을 놓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네. 않아도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뭐 보도도 나왔으니까 네. 정보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JTBC 단독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요. 수방사 법무실장이 네. 이제 윤석열 체포 당시에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니까 네. 요 체포 협조해라. 정당한 거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법무실장 전결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이제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사실 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예, 군이나 경호처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건데 당연히 이런 판단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테고 또 이런 판단들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을 테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재판과 내란 청산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뭐 아하. 최초로 위헌이란 판단을 한 기관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기관이 여기만 있었을 건 아닌 것이고 좀 더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경호처처럼 그랬던 곳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다시 건져 올려서 보기 위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방사 법무실장이 당시에 제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체포가 가능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다. 근데 이게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군대 내에서 요 계엄 관련한 뭐 인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니까 예. 박정훈 대령 보면은 또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인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서 지금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다보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무실장이 정결 처리해서 보낸 것들은 잘한 것이지만 또 뭐 다른 어떤 자료들을 더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이나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신상필벌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오히려 돼야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다는 점에서 좀 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혹시 배신자로 낙인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군 내에서 이 내란 청산이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사후 수습에 대해서 누구를 배신자로 찍어가지고 뭐 인사해서 누락시키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어떤 사정인지는 아마 그 맥락을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헌법 존중 TF도 아직 가동 중입니다. 예, 아직 공무원들이 누가 내란에 가담했고 동조했는지 모르고 가담했을 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하나 날 때마다 이게 답답하시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아직 내란 수계가 1심 재판조차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제대로 된 시스템화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갑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